예, 안녕하십니까. 장달령 변호사입니다.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법률과 적용. 오늘 주제는 광고와 법, 광고법입니다. 뭐, 모든 주제 이슈를 다루려면, 시간이 상당히 필요한데, 저희 주어진 시간 내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고요. 현재 실무에서 또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거나 또는 법 제도적으로 또 중요한 것들, 또 이제 시사적으로 또 중요한 것들, 그 위주로 해서 이번 시간에는 광고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다른 주제와 마찬가지로 먼저 개념 정립이 중요하죠. 그래서 일단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광고, 일단 사전적 의미의 광고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의 한 이제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그냥 사전적으로는 이제 광고에는 항상 이제 광고주가 있게 되죠. 그래서 그 광고주, 기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이제 정부 광고인 경우에는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아무튼 그런 광고주가 그런 광고를 통해서 그 광고를 접하는 수용자가 있겠죠. 기업 브랜드 광고, 상품 광고인 경우에는 소비자, 또는 이제 정부 광고인 경우에는 이제 국민들이 될 텐데, 아무튼 그런 수용자 태도를 광고주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 태도를 변화시키고, 또는 일방적으로 그런 광고 플랫폼 매체를 통해서 어떤 광고주의 어떤 의사를 전달하는 그러한 커뮤니케이션의 총체를 보통 우리가 이제 광고, 애드버타이즈먼트, 영어로 얘기하면 애드버타이즈먼트라고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광고의 플랫폼 또 형태에 따라서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게 되죠. 그래서 광고가 딱 여기까지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아무튼 현재 보면은 결국 이제 광고라는 것은 광고 플랫폼 매체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니까 그런 매체를 통해서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광고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내 법령 현황을 보면 광고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령이 상당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광고에 관한 그런 내용을 하는 법령도 있지만, 또 간접적으로 광고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는 것도 상당하거든요. 예. 그래서 시간이 되면 그러한 내용도 다 다루면 좋겠지만, 시간상은 좀 그렇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는 일단 광고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그 광고에 관한 국내 법령을 일단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광고와 관련된 직접적인 국내 법령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꼽자면 5개 광고물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다음에 식품 표시 광고법 있고요. 그 다음에 이따가 나중에 설명드릴 최근에 새롭게 이제 제정한 또 정부 광고법이라는 것이 또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국내 광고에 관한 대표적인 법령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그 법에서는 그 법에서 말하는 광고를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조금씩은 이제 다릅니다. 다른데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적인 개념으로
이 관계 법령에서도 광고를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몇 가지 법령에서 그 해당 관련 광고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지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일단 여러분 그 화면에서 그 텍스트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시면 여러분들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관련 법령명을 검색을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 화면에 지금 보이시죠? 이것은 이제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 광고에 관한 어떤 뭐 그 기준 그리고 사업자의 어떤 의무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뭐 약칭 표시 광고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광고라는 개념을 이렇게 제2조 제2호에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사업자 등이 상품 등에 관한 제1호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러니까 사업자나 또는 그 상품 등의 내용, 거래 조건 이런 것에 해당하는 사항을 신문, 인터넷 또는 뭐 그 전기 간행물 또는 방송, 전기통신, 인터넷을 얘기하겠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드리면 뭐 전단, 팸플릿 우리가 팸플릿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다음에 뭐 견본, 입장권. 그러니까 입장권에도 광고가 있죠. 예. 입장권. 그다음에 인터넷 PC 통신. 그다음에 포스터, 간판, 네온 사인.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 광고법에서 말하는 이제 광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광고에 관련된 대표적인 법령이 5개 광고물법입니다. 최근에 와서 이 광고 중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산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이제 5개 광고물 등의 관리와 5개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좀 명칭이 길죠. 줄여서 그냥 5개 광고물법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뭐 건물 옥상이라든가 또는 우리 고속도로 지나가다 보면 그 대형 그 광고판이 보이시죠? 그것에 관한 어떤 뭐 규제 내용도 있을 것이고요. 그 관련 사업자의 또 어떤 의무 사항들, 이제 이러한 것들을 정한 법령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특별히 이제 5개 광고물에 대해서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제2조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공중에게 항상 또는 일정 기간 계속 노출되어 공중이 자유로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볼 수 있는 것으로서 뭐 간판, 디지털 광고물,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이용하는 것 여러분 아시죠? 그 다음에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렇게 개념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 특별히 이해 안 되시는 건 없죠. 예,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보면 뭐 그 건물 외벽에 설치하는 그런 것도 다 이 5개 광고물법에서 정의하는 이 5개 광고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광고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5개 광고물법에 적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여기서 정하는 여러 가지 어떤 뭐 규제라고 할까요? 어떤 제한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제5조에는 이제 금지 광고물이라고 해가지고요. 예. 그 광고물이 설치가 안 되는 근데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그 광고물 5개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뭐 범죄 행위를 정당화하거나 잔인하게 표현하는 것, 그 다음에 뭐 음란, 퇴폐적인 내용 이런 것들 또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광고에 있어서 중요한 법령이 식품 표시. 우리 여러분
식품에 보면 그 제품의 그 정보를 다 담고 있죠. 용기라든가 그 외부 그 포장에.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규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 줄여서 식품 표시 광고법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광고, 이 표시,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서의 이 광고 개념을 제2조, 제10호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잡지, 인터넷, 인쇄물, 간판 또는 그 밖의 매체를 통하여 음성, 음향, 영상 등의 방법으로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 각각의 그 법령의 그 소관 부처가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식품표시광고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소관 법령이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이것은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또 소관 법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 소관 부처의 다른 것으로 인한 어떠한 그 법령 간의 어떤 그런 저촉, 충돌 문제도 있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기본법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런 5개 광고물법 또는 식품 표시 광고법은 어떻게 보면 그 적용 대상이 좀 더 특별한, 특수한, 어떻게 보면 뭐 특별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식품 표시에 관해서는 이 식품 표시 광고법이 우선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식품 표시 광고법에 서로 좀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 식품 표시 광고법이 우선 적용이 되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식품 표시 광고법 제3조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렇게 해서 식품 등의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각 관련된 법령 간의 그런 관계를 또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참고적으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예, 잠깐만 제가 아까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지만, 그 광고를 직접적인 내용으로 하는 그런 법령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래서 그러한 광고 관계 법령들의 어떤 내용에 따라서 그 적용 대상이 되는 그런 광고들에 대한 어떤 그 적용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기서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특히 이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그 소관 부처는 공정거래위원회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그래서 그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 거기에서 어떻게 보면 표시 광고의 어떤 기본적인 사항만 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표시 광고에 있어서의 어떤 위법 또는 적법,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해서는 그 표시 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만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그런 판단의 하나의 기준, 가이드라인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 지침,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규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고시 지침을 제정을 해서 그것을 이제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잠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것이 또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이 광고법을 이해하시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화면을 전환을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인데요. 여러분 혹시 구체적인 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이 고시 지침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이 공정거래위원회 위원회 소관 법령이라고 하는 요 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표시광고법이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 아래 제가 화면을 잘못했네요. 이 아래 보시면 이제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행령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체적인 각 영역별 대상별 구체적인 고시 심사 지침, 고시 등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금융 상품 등에 관한 심사 지침, 그 다음에 기만적인 표시 광고 심사 지침,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의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도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 표시 광고에 관한 심사 지침도 있고, 그 다음에 인터넷 광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추천 보증, 제가 이따가 또 설명드릴 텐데요. 이러한 추천 보증 등에 관한 또 심사 지침 이런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그 다음에 환경 관련 표시 광고 심사 지침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그런 대상별 어떠한 심사 기준이라든가 또 판단 기준에 있어서는 이 심사 지침에 따른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그냥 하나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제 기만적인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그러니까 금지되는 광고 중에 이제 기만적인, 그러니까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기만한 그런 표시 광고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요. 그럼 무엇이 기만적이냐? 그 판단 기준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어떤 예측 가능성,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그런 어떤 가이드라인, 기준이 필요한 것인데, 바로 그러한 가이드라인, 기준을 이 심사 지침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나중에 요 세부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요 공정거래위원회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되니까 제가 별도로 사이버 캠퍼스에 올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일반 원칙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세부 심사 지침 이렇게 해가지고 쭉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 용역의 품질, 종류, 수량, 원산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경우에는 이것이 기만이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도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심사 지침은 어떻게 작용을 하게 되느냐 하면 여기 그렇죠. 이 표시 여기서 보시면 돼요. 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게 왜 화면이 빨리 안 열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지 말고 여기서 봐줘야 되거든요. 이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중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여러분 갑자기 이게 로딩이 조금 느려지고 있는데 왜 이러지?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왜 갑자기 이렇게 로딩이 아까운 시간이 그냥 흘러가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 사업자 단체의 표시 광고 제한 행위에 금지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만적인 광고는 금지가 되는데, 중요한 경우에는 그러한 부당한 표시 광고를 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정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심사 지침 또는 기준, 고시에 의해서 그것이 이러한 표시 광고의 공정화는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기본적인 표시 광고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시정 조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이행 강제금을 또 물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만약 시정 조치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동의 의결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또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이제 뭐 과징금을 부과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심사지침 또는 구시는 이제 그러한 역할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기본적인 우리가 광고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전체적인 어떤 그 구조를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하나하나 한번 개별적인 하나 이제 이슈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은 제가 먼저 설명드릴 내용은 뭐냐면, 보통 광고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매체와 그다음에 형태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이런 그 빌딩 건물의 어떤 외벽 옥상에 설치된 5개 광고물이고 있고, 그 다음에 근데 그 5개 광고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뭐 네온 사인, 그죠? 그 다음에 디지털 디스플레이, 요즘에 그런 형태들의 광고 플랫폼이 이제 각광을 받고 있는데, 많이 애용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빛이죠. 예. 빛을 발산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그 주변에 어떤 특히 이제 밤인 경우에는 그런 빛으로 인해서 그 인근 주민의 어떤 뭐 생활 또는 뭐 수면, 그런 방해를 일으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 그게 이제 빛 공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광고 형태 중에는 또 이제 오디오, 또 소리, 음향이 또 수반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에는 또 그러한 어떤 그 소음 공해로 인한 어떤 생활, 그 인근 주민들의 어떤 생활 이익이 또 침해되는 그런 경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광고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그 환경권이라고 하는, 우리 헌법이 환경권을 보장하고 있죠. 국민의 어떤 그 기본권의 하나로서 환경권을 보호하고 있는데, 그냥 국민의 기본권인 환경권이 침해되는 그 충돌의 문제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조정하는 거. 예를 들어서 또 어느 한쪽만을 또 너무 치우치게 보호를 하다 보면 다른 쪽 또 권리는 침해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둘의 관계를 어떻게 잘 조정을 할 것이냐. 근데 그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잠깐만요. 뭐 요 환경권과의 충돌에 관한 직접적인 이슈 주제는 아닌데 그냥 관련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5개 광고물법에는 이게 2017년인가요? 18년인가요? 이거 새로 도입된 하나의 제도가 있는데 뭐냐면 자유표시구역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뉴욕의 타임스퀘어 아시죠? 거기 보면 뭐랄까요? 외벽에 그런 디지털 디스플레이에 의한 아주 화려한 그런 광고가 하나의 또 이제 거기에 어트랙션, 그러니까 명소가 되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타임스퀘어 광장이 명소가 되는 것인데, 우리도 이제 그런 타임스퀘어, 한국판 타임스퀘어를 만들자라고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 자유표시구역 제도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광고법에서의 기본적인 취지는 특히 5개 광고물인 경우에는 제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제한사항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뭐 광고물의 형태라든가 크기, 사이즈라든가 그런 것 제한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그런 타임스퀘어 같은 국내의 그런 규제로 봐서는 타임스퀘어 같은 형태나 그 다음에 그런 모양이나 그런 게 있어서
크기나 어떤 아주 자유로운 그런 어떤 그 광고의 구현이 불가능한 것이죠. 광고 환경이.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러한 것을 만들자라고 해서 도입된 것이, 그러니까 어떤 특정 구역에 한해서, 그러니까 모든 뭐 전 지역이 아니라 특정 구역에 한해서 그러한 어떤 기본적인 광고의 제한을 없애는, 그래서 자유롭게 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구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바로 이 자유표시 구역인데요. 여러분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그 자유표시 구역 제1호로서 지정된 곳이 바로 삼성역. 아마 삼성역 가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거기 보면은 그 뭐 코엑스 크라운 미디어, 그 다음에 SM 타운 같은 외벽에 그 새로운 미디어 그 광고 그 그러니까 그 시설이 설치된 걸 아실 수 있겠죠. 여러분 지금 사진에도 이제 보실 수 있을 텐데요. 기존의 그런 광고 규제에서는 이런 것이 불가능한 거죠.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그 새로운 그 광고 표시, 5개 광고물 자유 표시 구역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또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이것이 하나의 어트랙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아마 이제 추후에 뭐 서울이라든가 또는 뭐 부산 같은데, 그런데 이제 아마 자유 표시 구역이 새로 또 지정이 될 텐데요. 그래서 이 WTC 세울이라고요. 여기서 이 사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코엑스 크라운 미디어, SM 타워 외벽 미디어, K-팝 광장 미디어, 밀레니엄 광장 미디어,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면세점 미디어, 이렇게 해서 이 벽 전체를 또는 일부를 이렇게 광고판으로 만드는 그러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광고법에 있어서도 우리 새로 도입된 사업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나의 플랫폼이자 하나의 광고 뭐 기법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 형태를 보면 상당한 빛 발산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인근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이제 빛 공해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과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정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또 고민거리인데, 이러한 고민거리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의 뭐 또 기준이 되는 법령도 찾을 수 있다. 법령도 있다라고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두 개의 법령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 빛과 조명과 관련해서는 인공 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제 줄여서 그냥 빛공해 방지법이라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마 저번 시간에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소음 진동 관리법이라는 것이 있어서 거기서 이러한 소음에 관한 어떤 규제를 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러한 광고에 있어서의 이러한 환경권과의 또 충돌을 조율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법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시행규칙에 어떤 별표가 있느냐 하면 빛 방사 허용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홈페이지에 지금 여기 보시죠.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조명기구별로 이렇게 허용이 되는, 법상 허용이 되는 그 빛 방사의 기준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광류 광고물 전멸 또는 동영상 변화가 있는 정광류
광고물인 경우에는 이렇게 기준값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기준 내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광고 실무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전광류 광고물, 외벽, 전광류, 그러니까 빛을 발산하는 광고물을 운영을 하시려면 이 빛방사 허용 기준을 아셔야 되는 것이죠. 그 기준 내에 그 빛이 방사되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한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는 잠깐만 어디 있냐? 아까 제가 말했던 그 소음의 어떤 기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준에 의해서 그 소음이 관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갑자기 제가 기준 갑자기 제가 여기 찾았습니다. 그 주거지역, 녹지지역 또는 뭐 그 밖의 지역별로 해서 이렇게 생활소음이라고 하죠. 그 확성기를 통해서 소음이 나는 경우에는 아침, 저녁, 주간, 야간에 따라서 데시벨 기준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에 광고가 이런 소음을 수반하는 경우, 그러니까 뭐 소음이라고 하기는 좀 오디오를 통해서 광고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 오디오도 이 생활소음 규제 기준에 의해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관계 법령의 하나의 기준도 잘 참고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번 시간에 마지막 하나 주제로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것인데, 이거는 뭐 이미 뭐 지난 내용인데,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이제 방송 광고의 기본적인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것을 설명을 드립니다. 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그냥 간단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화면을 제가 화면을 예. 자, 여러분, 여러분, 혹시 뭐, 이런 방송 쪽 또는 광고 쪽에 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미디어 랩이라는 거. 그러니까 뭐, 방송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죠. 미디어 랩. 이 방송 광고 판매 대행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이제 시스템의 변화가 있었는데요. 2008년도 때까지만 해도 이제 방송법, 이 방송 광고 판매를 방송법에서 규율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 지상파 방송 사업자 아시죠, 여러분? 뭐 KBS, MBC, SBS, EBS. 이 지상파 방송 사업자는 이제 방송 그 광고를 판매를 하지 않습니까? 반드시 이제 코바코, 여러분 아시죠? 코바코. 그 코바코를 통해서 위탁해서 판매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코바코가 광고주 또는 이제 광고 대행사와 섭외를 해서 광고를 판매하고 하는 것이죠. 이건 아예 법에서 그렇게 하도록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코바코만이 독점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이런 말을 하면 좀 뭐하지, 아무튼 영업이 필요 없는, 그러니까 앉아서 영업을 하는 그런 사업이 이제 방송 광고 판매 사업인데요. 이것을 이제 코바코라고 하는 한 개의 사업자에게만 독점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러한 방송 광고 판매 대행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일반 사기업 어떤 의지를 갖고 있고 또는 자본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2008년도에 11월 달에
헌법재판소에서 이러한 코바코에 의해 독점적으로 방송 광고를 판매하는 이 제도에 대해서 코바코 독점 체제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를 선고를 했습니다. 헌법 불합치, 그러니까 위헌이다라는 거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부득이하게 국회에서는 2012년도에 방송 광고 판매법을 새롭게 제정을 해서 이 방송 광고 판매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취지에 따라서 이제 그 방송 광고 판매 시스템을 조금 바꿨는데요. 어떻게 했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상파 방송 사업자, 뭐 KBS, MBC, SBS, EBS를 말한 것이죠. 그 다음에 지상파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또는 종합 편성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 뭐 채널 A, TV조선, JTBC 등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는 광고 판매 대행자가 위탁하는 방송 광고 외에는 방송 광고를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뭐냐? 직접적으로 방송 광고를 판매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위탁 사업자를 통해서만 방송 광고를 판매하라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미디어랩 제도를 도입을 한 것입니다. 민영 미디어랩. 그런데 이 항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방송법에 따라 한국방송공사 KBS 방송문화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방송문화진흥회가 최다 출자자인 방송사업자 MBC를 얘기하는 거죠.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EBS를 말한 거죠. 여기는 반드시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코바코를 통해서만 방송 광고를 판매하고 할 수 있다라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에 따르면 뭐냐? SBS만 민영 미디어랩, 다시 말하면 SBS가 이 방송 광고 판매를 하는 회사를 설립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방송광고 판매법에 의하면 MBC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뭐라 그럴까요? 불만이고 또 불만이죠. 왜? 같은 어떻게 보면 상업방송사라고 할 수 있는 SBS는 민영 미디어랩을 이용해서 방송 광고를 판매할 수 있는데 MBC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코바코를 통해서만 방송 광고를 판매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KBS, MBC, EBS. 그러니까 MBC 입장에서는 이것이 자기들의 어떤 영업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권리를 침해한 거 아니냐라고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MBC는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을 했죠. 그래서 2013년도 9월 달에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내렸는데 아쉽게도 MBC 입장에서는 아쉽게도 합헌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MBC와 SBS를 어떻게 보면 똑같이 보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MBC 어떤 공영성을 더 중시를 해서 제가 이 결정문을 제가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 두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MBC와 SBS를 이제 달리 본 그런 이제 그 이유가 나와 있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러한 방송 광고 판매 대행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시스템 미디어랩 시스템이 이렇게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 이해를 아주 예 잠깐만요 또 화면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코바코 같은 경우는 아실 겁니다. 여러분 코바코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여기 보시면 자세한 뭐 내용들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 참고적으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SBS 같은 경우에 자사 이제 계열사 미디어랩을 설립을 했죠. 그래서 여기
것처럼 SBS MNC라고 하는 SBS 마케팅 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회사를 통해서 SBS는 방송 광고를 판매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이 SBS MNC가 또 직접 판매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아무튼 또 대행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방송 광고 판매를 또 위탁을 하는 또 대행을 맡기는 그런 것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신규 광고 행사 업무 매뉴얼 이렇게 보시면 그런 광고 판매를 대행하는 거에 대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내용, 그다음에 그 계약서 그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시면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관련 정보를 여러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요 광고의 기본 개념, 광고법의 기본 개념, 그리고 환경권과의 어떤 충돌의 문제, 그 다음에 미디어 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